반갑습니다. 유형별 팁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의미 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추론이 이전보다는 좀 신유형인데, 이게 또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의미 추론이 무엇인지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일단은 말 그대로 의미를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직역이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다 보니 어렵죠. 제 시대는 지문 자체가 일단 어려운 편에 속하고요. 자, 밑줄 친 부분은 주로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풀어서 주제에 맞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문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첫 번째, 자, 지문의 주제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물론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결국 주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이 함축 의미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의 주제 찾고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을 읽어서 그거에 대한 비유를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나 필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그걸 빈칸으로 차라리 봐라. 빈칸으로 보시고 빈칸 추론이라 생각하시면 주제와 연관된 것을 우리가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과 그리고 주제를 고려했을 때에는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밑줄 친 부분의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보다 수월할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직역을 해. 근데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야. 근데 그걸 뭐 어디다가 어떻게 비유한 건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차라리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냥 밑줄을 빈칸으로 봐. 빈칸 추론으로 보는 겁니다. 빈칸 추론으로 본다는 건 결국 주제와 연관된 것을 고르는 거니까 빈칸을 고를 때 주제와 연관된 게 아닌 보기들은 지워주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비유하는 거 찾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나름의 팁은 빈칸 추론 문제처럼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 지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건 과감히 지워주는 겁니다. 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의 밑줄이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빈칸과 똑같은 거죠. 빈칸도 주제가 뚫릴 수도 있지만 주제와 연관된 혹은 뭐 주제를 근거로 하는 문장에서 빈칸이 뚫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자, 고른 정답을 밑줄 친 그 표현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보세요. 넣어서 점검으로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럴 때 글의 흐름이 매끄러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의미 추론 문제 푸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주제를 찾아라. 주제를 찾고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보기 일단 싹 다 지우면 5개 중에 최소 2가지는 지워줄 거고 그럼 2개에서 3가지가 남는데 요걸 직역해서 비유를 찾을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해보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빈칸 추론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넣어보셔서 정답을 찾으셨다면 그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글의 흐름이 매끄러운지를 살펴봐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주제는 어디 쪽에 많이 나오느냐 요거 우리가 이미 주제 추론해서 했었습니다만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글쓴이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요. 주제는. 그리고 글쓴이의 어떤 주장, 의견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는다 이런 식의 I believe, I think, in my opinion, be aware of 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이런 게 글쓴이의 의견이 내포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놓고 필요하다, 중요하다, 당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있죠. should, must, have to, need to, 중요한, necessary, essential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얘네는 그냥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접 대조 however이 들어갔다. 근데 그 밑에 더 however이 없다 하면 however이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 중요하더라 라는 거. 자, 양보드 뭐예요? although A, B. although A, B 하면은 A랑 B가 반전은 이룬다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못할 수 있지만 A 하지만 B다. 그럼 어디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B가 중요하다라는 꼭 포커스를 맞추면 또 주제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문이 좀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연결어로 요약을 내주면 요게 또 여러분들이 주제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특히 결론 쪽에서. 재진술도 마찬가지. 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강조하는 거. 특히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쓸 때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특히 딴 것보다 그 부분이 특히 더해. 요 부분이 강조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 제쳐두고 얘가 짱이야 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결국 무엇보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뭐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뻔하게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해석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중요한 강조 기능을 하는 어떤 부사고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도 있고요. 알았니? 결국에 주제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근거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직접적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2022학년도 수능 21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자,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뭐 이런 의미 추론은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보시면 사실상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마비된다. 우리가 마비가 돼. 근데 사실상 모른 채로 마비가 된대. 뭐를 몰라? 요걸 몰라. 자, 여러분 모르는 게 뭐예요?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를 모른답니다. 뭐를요? 준비해야 할지. 뭐를? 아침 통근. 아침 통근이라는 건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요것을 모른 채로 마비가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아침 통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도 안 나옵니다. 지하철 얘기, 버스 얘기, 뭐 사람이 붐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직역해서 바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주제 추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알았니? 자, 그럼 우리 주제를 찾으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step 1. step 1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 자, 주제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과학자들이요. have no special purpose. 특별한 purchase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purchase 하면 구매 생각하시죠? 쌤도 구매를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의 구매라고 하면 그 구매라는 게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 결점의 강점이라고 할게요.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사실 과학의 분야랑은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쪽에는 취미가 없다 이겁니다. 관심이 없다. 잘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 뒤에 세부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no more than이 나오니까 사실 더하지 못하다잖아요. 이것보다. 요 뒤에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만 해석해도 되거든요. 보시면 기후 과학자는, 즉 기후를 담당하는 과학자, 기후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 근데 이 과학자는요, 자격이 없어요. 뭐 할 자격? 코멘트. 우리 코멘트 한다는 건 뭐 논평하는 거죠. 뭘 논평해요? 건강 어떤 관리 개혁. 여러분, 어떤 건강 관리 개혁에 논평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 이상 논평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위랑 아래가 무슨 차이예요? 아니, 어떤 데에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과학자, 도덕, 윤리, 이쪽, 아이고, 윤리적,
어떤 윤리적 결정권 그쪽에 어떻게 특별한 강점이 없다. 또 밑에 보시면 기후과학자. 날씨와 관련된 과학자는 당연히 건강 관련한 개혁과는 관련이 없죠. 그쵸? 그럼 D도 그런 식일 거예요. 물리학자? 아유, 뭐 벌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특징이 어떤 특징? 요렇게 묶어서 자, 특별한 영역의 전문 기술을 특별 영역의 전문 기술을 만드는 바로 그 특징은 뭘로 이어진다? 다른 분야의 무지함으로 이어진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특정한 영역이라는 건 기후과학자면 기후 쪽만 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전문 기술을 만들어요. 이 만드는 그 특징은 뭐예요? 다른 이런 건강이나 어떤 도덕, 윤리 이런 데는 취미가 없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몰입하니까 다른 분야는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초래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문가는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고 국한되어 있구나.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분야는 어때? 좀 무지하고 관심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일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여기서 레이가 밑에 나옵니다. 전문화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죠. 비전문가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문가가 누군데? 요런 사람들. 자,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번엔 비전문가. 어떤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뭐 할 수 있어? 관련 있는 경험을 가질지도 몰라. 근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야? 여러분, 과학자가 얻을 수 있어. 배울 수 있는 그런 관련 있는 경험을 가질지도 몰라. 즉, 과학자라고 하는 건 전문가죠. 전문가도 비전문가로부터의 경험을 어떻게? 비전문가의 경험을 받을 수 있어. 즉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봤을 때 뭐야? 비전문가가 있는데 보시면 비전문가가 있는데요. 자, 이 비전문가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그럼 여러분 최근 몇 년에 뭐예요? 과학자들에게 비전문가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나오겠죠.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북극의 기후 영향 평가가 포함하고 있대. 자, 근데 뭐를 포함하고 있냐? 관찰을. 뭐에 모아진 관찰이에요? 그 지역의 그 네이티브 그룹, 그 지역의 현지인 그룹으로부터 얻은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비전문가로부터 얻은 관찰, 즉 비전문가로부터 얻은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전문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서 너무나 깊숙하게 잘 파고들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결국에 뭘 초래하는 거야? 다른 분야에는 약간의 무지함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비록 비전문가는 전문가는 아니야. 그러나 전문가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결론 내려고 하나요? 자, 주제를 우리가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더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어떻게 해야 돼요? needs to be 제한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해를 잘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비전문가한테 뭐 믿음을 가지란 소리야? 아니면 전문가한테 믿음을 가지란 소리야? 자, 여러분, 제한된다는 말 여기 보셨죠? 그죠? 앞에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아하면 제한되고 포커스 된다. 그러면 그 제한되고 포커스 되는 건 어디예요? 그 특정 분야에 제한되고 포커스 돼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좀 적어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특정 영역에만 제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집중이 되어져야만 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빠진 우리가 한국말로 넣어준 그 괄호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전문가. 근데 어떻게 해요? 제한된, 국한된 특정 분야에서 포커스를 해야 된다. 신뢰를 딱 그 정도까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그 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주제를 봤고 그럼 그 밑에 보시면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역시 말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어줘야 돼요? 매우 특별한 곳에만 이루어져야 된대요. 즉 매우 특별해져야만 합니다. 자, blind trust는 뭐예요? 눈이만 신뢰라는 거는 눈이 멀 정도로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맹목적 신뢰가 여기서 좋게 말할까요? 글쓴이는? 신뢰는 되게 제한적이고 포커스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맹목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글쓴이가 바라는 신뢰가 아닐 거예요. 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맹목적인 신뢰가 뭐야? 우리를 적어도 어디에 많은 문제에 빠뜨리게 만든다. 야, 맹목적 신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without 여기 이제 마무리예요. 여기 이렇게 바가 쳐져 있는 것은 사실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만 보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없이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지정했죠. 왜? 맹목적인 믿음은 안 돼. 특정 영역에서 그 기술을 잘 소화하고 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전문가에게 우리는 믿음을 줬잖아. 근데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비된다. 우리가 진짜 몸이 마비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못하게 되느냐고 보면 사실상 어떻게?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즉, 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뭘 알지 못할까요? 여기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전문가의 신뢰를 믿지 못한 거잖아요. 신뢰를 갖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지 못해요? 전문가가 주는 전문 기술 또는 정보. 요거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마비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갈 부분은 어디다? 바로 전문가가 주는 전문 기술, 전문 정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어려워. 그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자, questionable 이라고 합니다. 우리 questionable 하면은 의심스러운 사실. 뭐에? 비전문가에 의한. 여러분, 중요한 건 비전문가에 의해서 대중화되어지는 사실. 비전문가가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가 주는 사실이어야 돼요. 땡. 비전문가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2번.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 어떤 정보? 정보? 전문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정보. 그래서 제공되어져. 누구에 의해? 특별화된, 특정화된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보. 여러분, 정답 2번이죠.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입니다. 자, 일반적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자, 어떤 일반적 지식이에요? 중요한 결정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일반적 지식.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죠.
4번입니다. 실용적인 정보. 그래, 정보야. 근데 누구에 만들어졌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야? 비전문가. 전문가와 비전문가 두 개 다 다루는 지문이긴 했지만 비전문가가 여기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전문가에 의해서만이라고 돼야 돼요. 왜? 우리 위에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면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라고 했었거든요. 비전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틀리고요. 5번입니다. 편향된 지식이래요. 편향된.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널리 퍼진, 지역사회에 널리 퍼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전문가에 의해서 알려진 편향된 지식으로, 지식을 알지 못한 채로. 요거 우리 어떻게 비전문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오히려 1번과 5번은 비전문가로 반대고요. 전문가에 의한 정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